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40살 여자 박설아라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된 것은 사람 인연이라는 게 정말 어떻게 연결될지 모르는 거구나. 어떤 관계로 돌아오게 될지는 정말 모르는 거구나 느꼈기 때문입니다. 제 사연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선 아마 전 남편처럼 의도치는 않았지만 적을 많이 두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제 전 직장 대표님처럼 편견으로 인해 좋은 사람을 놓치거나 색안경으로 인해 큰 실수를 겪었던 사람들도 분명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이 있다면 제가 뭐 그렇게 인생을 길게 살아본 건 아니지만, 인생은 어떤 일이 어떻게 생길 줄 모르니 모든 분과 두루두루 잘 지내셨으면 해서 제 사연을 말씀드려요. 저는 제가 한 5살 무렵 아버지가 지병으로 돌아가셨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외동이었어요. 늘 형제 자매가 북적이는 집을 부러워할 때면 친구들은 저에게 "야, 내 오빠 가져가. 야, 내 언니 데려가." 이러면서 투덜거렸지만, 저는 그렇게라도 투덜거릴 형제가 있다는 사실이 참 부럽더라고요. 게다가 엄마는 빨리 혼자가 되셨기 때문에 늘 이런저런 일로 너무나 바빴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혼자였어요. 혼자 밥을 먹고 혼자 놀고 그랬어요. 아무리 오랜 시간 혼자 있어도 제가 혼자란 사실은 늘 적응이 되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전 대학을 졸업한 후 조그마한 회사에 입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엔 여자들의 사회적 지위란 것은 한계가 있었을 때였고, 저도 능력 있는 커리어 우먼이 되겠다 이런 것은 생각조차 못했었죠. 그저 평범하게 돈을 벌면서 살고 싶은 그런 보통의 여자였어요. 그러다 제 이런 생각이 180도 뒤집힌 계기가 있었습니다. 우연히 저희 회사에서 기획하고 있는 사업안을 돈이 많은 투자자 쪽 회사에서 마음에 들어 하셨고, 그 기획안에 대해 자세히 들어보고 같이 일해보고 싶다며 저희 회사에 제안을 하셨죠. 그렇게 대표님은 직원이라고 해봤자 꼴랑 5명밖에 안 되지만 하루에 3번씩 회의를 열었고, 무조건 성공시켜야 한다며 우리를 압박하셨어요. 그렇게 대망의 디데이 날이 되었고, 그 회사의 대표 이사를 한 분이 오셨는데 저희 직원 모두 깜짝 놀랐습니다. 대표 이사님은 50대 정도로 보이는 여성분이셨기 때문입니다. 저희 대표님은 여성분이 대표이사라고는 꿈도 못 꾸고 인사도 제대로 안 했어요. 그런 무례한 태도의 대표이사님은 "아니, 사람이 들어왔으면 인사를 해야지. 여기 대표란 놈 누구야?" 라며 카리스마 있게 큰 소리를 내셨어요. 저희들은 대표이사님께 모두 압도되는 걸 느꼈습니다. 그런데 눈치 없는 대표님은 "아니, 이봐요. 비서 양반. 대표 이사님이 오시면 인사를 드릴게요. 언제 오시는데요?" 라며 빈정거렸고, 대표 이사님은 그런 대표님을 한심한 듯 쳐다보며 "대표란 놈 꼬락서니를 보니 회사가 어떻게 돌아가는 줄 알겠네." 라며 명함을 던지셨어요. 그러고는 "이번 협상은 없던 걸로 하죠?" 라며 나가버리셨습니다. 대표님이 받은 명함을 보고 사색이 되더니 후다닥 대표 이사님을 붙잡으러 나갔습니다. 밖에서는 호통 소리가 한동안 들렸고, 그렇게 저희 대표님이 성사시키려고 했던 협상은 엎어지는 듯 했죠. 대표님은 다시 후다닥 사무실로 들어와서는 직원들 중 유일하게 여자인 저를 붙잡으며 "너가 우리의 희망이야. 어떻게 해서든 내가 미안해한다고 전하고 어떻게든 무조건 이사님 마음을 돌려와." 라며 제 등을 떠미셨어요. 이 일이 어그러지면 전부 다 제 탓으로 뒤집었을 것이 눈에 선하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몇 날 며칠 그 대표 이사님 문 앞에서 얼쩡거리고, 점심시간이면 커피를 책상 위에 올려놓고 봐주시질 않으니 편지도 써가며 갖은 방법으로 마음을 돌리기 위해 애를 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에 터벅터벅 대표 이사실로 가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그 대표 이사님이 "근성은 좋네. 들어와." 하는 겁니다. 저는 너무 놀라고 기쁜 마음에 뛰쳐들어갔고, 그렇게
승낙을 받아냈죠. 저희 회사 대표님은 그 사건 이후로 절 대하는 대접이 달라지더군요. 게다가 전 대표이사님과 그 일 이후로 아주 절친한 사이가 되었어요. 언니 동생 하는 사이 말이죠. 이때부터 저도 미자 언니 같은 여자가 되어야지 라는 꿈이 생겼어요. 미자 언니는 돌싱이었는데 그것도 참 멋지게 보였어요. 콩깍지가 남자한테만 쓰이는 건 아니구나 처음 느꼈었죠. 아무튼 언니는 남편의 도박과 바람에 지쳐 이혼을 했다더라고요. 그 뒤로 맘 굳게 먹고 이혼녀라고 얕잡아 보지 않게 강한 척하면서 살게 되었다고 해요. 아무튼 그렇게 자주 만나서 밥도 먹고 커피도 마시며 계속 친하게 지냈어요. 그 사이 35살이 된 저를 보면서 미자 언니가 설아야, 너도 이제 결혼해야지. 언제까지 언니랑만 이렇게 놀고 먹고 할래? 라고 물었죠. 언니는 저만 만나면 계속 연애해라, 어쩌라, 정말 친언니처럼 걱정해주고 조언해주고 그랬었어요. 제가 나이를 먹어가면서 소개팅을 통해 만나든 자연스럽게 만나든 어쨌든 만나다 보면 결혼 이야기가 항상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런데 사실 홀어머니 밑에서 외롭게 자라왔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제가 나중에 꾸릴 가정이 어떤 모습일지 상상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전 머뭇거리고 상대방은 제 태도에 지치고 그렇게 멀어지곤 했었어요. 그러다 주말마다 가는 카페가 하나 있는데 그날도 평상시와 똑같이 아메리카노를 주문했어요. 그런데 카페 알바생이 머뭇거리며 저에게 쪽지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펼쳐봤더니 연락처가 적혀 있었고 연락처를 남기신 분은 바로 뒤 테이블에 있다고 했었죠. 그렇게 뒤를 돌아보았고 첫눈에 반했습니다. 한눈에 뿅 간다는 게 이런 말일까요? 새하얀 피부에 뭐랄까 눈매가 아주 선하고 순하게 생긴 사람이었어요. 그분이 절 보며 웃는데 정말 제가 그 눈웃음에 꼼짝없이 넘어가 버렸죠. 저는 그렇게 35살 나이에 3개월 정도 만난 그분이랑 초고속으로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신혼집을 구해 같이 살기 시작했어요. 결혼하기 전 남편은 제게 고백할 이야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사실 어렸을 때 엄마에게 버림당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자를 증오하며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가정폭력을 입삼는 아빠에게 자신을 버리고 도망간 것을 죽어도 용서하지 못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나 엄마라는 빈자리는 늘 그리운 자리였죠. 그러다 보니 엄마 같은 여자를 만나고 싶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부턴 남편의 이런 바람이 그런 엽기적인 불륜으로까지 사람을 몰고 가게 될 줄 상상도 못했었죠. 남편은 결혼 후 제가 진짜 엄마인 줄 알았던 것 같아요. 집에 오면 손가락 하나 까딱을 안 하더군요. 반찬 투정에 아침에 출근을 하라고 깨우면 5분만 더 이러면서 민기적거리고 나중에는 지각도 밥 먹듯이 하더군요. 이것도 하루 이틀이지 5개월 정도 시달리고 나니까 진짜 좀 슬슬 저도 짜증이 나더라고요. 사실 저도 아버지 없이 자랐기 때문에 아빠 같은 남편을 기대했었어요. 제가 생각하는 아버지란 존재는 듬직하고 믿음직스럽고 그런 존재였기에 남편이 엄마 같은 여자를 만나고 싶었단 말에 서로 그런 역할을 하며 품어줄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개뿔, 정말 5살짜리 애를 하나 키우고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렇게 6개월째 되던 어느 날 남편에게는 회사 일이 있다며 거짓말을 치고 미자 언니를 만나러 갔어요. 미자 언니가 그동안 중요한 일이 너무 많아 제 결혼식에 오지도 못했었거든요. 정말 오랜만에 만난 언니에게 그동안 쌓였던 스트레스를 마구 풀어냈고 그러고 나니 한결 마음이 가벼워졌죠. 미자 언니도 그런 사람 처음 봤다면서 그래도 아직 6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았으니 1년 정도 더 맞춰주면서 노력을 해보라고 하더라고요. 아픔이 있는 사람이니 처음엔 그럴 수 있다고 하면서요. 그러다 너무 못 참겠으면 본인한테 말하라고 아주
혼쭐을 내주겠다며 조금 살벌하고도 귀여운 응원을 해줬습니다. 그렇게 언니랑 웃고 떠드니 속이 좀 시원해지더군요. 그렇게 밤 11시쯤 됐나? 제가 퇴근하고 집으로 들어갔더니 아주 집이 난장판이 되어 있었습니다. 라면을 끓여 먹은 것 같은데 그 냄비 하나도 제대로 못 들고 엎어서 그걸 그냥 저 올 때까지 치우지도 않고 기다리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치워줘 하는데 갑자기 우라가 터져서 아니 병철 씨는 도대체 제대로 할 수 있는 게 뭐야? 내가 남편이랑 사는지 3살짜리 애기랑 사는지 모르겠어. 당신 손은 장식이야? 라며 와다다 쏘아붙였습니다. 남편은 상처를 받은 티란 티는 다 내면서 쪼르르 침대로 달아나 버렸어요. 내 나이 35살에 이게 뭔 일인가 싶기도 하고 기가 차서 헛웃음만 나오더군요. 그날을 기점으로 저희는 자주 싸우고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결혼한 지 8개월째 되던 달부터 각방을 쓰기 시작했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남편이 밖에서 저녁을 먹고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편했습니다. 턱에 구멍이 난 것도 아니고 맨날 질질 흘리고 설거지 도와준다고 하면서 더 개판으로 만들어 2번씩 손이 가게 만드는데 밖에서 먹고 들어온다니 제가 얼마나 편했겠어요. 그렇게 4개월이 더 흘렀죠. 그래도 주말엔 밥도 먹고 TV도 보며 깔깔대며 웃고 지냈어요. 결혼하고 나서 얼마 만에 맛보는 자유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지 주말에도 나가서 먹겠다고 나가버리더라고요. 아무리 구박하던 남편이긴 했지만 좀 서운하더라고요. 제가 남편에게 자기야, 같이 나가서 먹을까? 오랜만에 연애 시절 기분도 좀 내보고 라고 얘기했는데 남편은 왜? 이제 밖에서까지 나 구박하려고? 나도 이제 그만 듣고 싶어 라며 문을 쾅 닫고 나가버리더군요. 그러는 남편을 보니 내가 좀 심하긴 심했나 싶었어요. 그래서 남편이 들어오면 다시 잘 이야기를 해서 오해를 풀어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미안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배도 출출하고 귀찮기도 해서 근처 식당에서 먹고 오려고 나갔죠. 그런데 제가 찾아간 근처 식당에서 제 남편이 거기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을 보곤 급하게 나와버려서 남편은 저를 못 봤던 것 같았어요. 그러더니 카운터에 있는 아주 젊고 예쁜 아가씨의 어깨도 주물러주고 어깨를 토닥여주기도 하는 게 아니겠어요. 완전 배신도 이런 배신이 없었죠. 이런 생각 드는 게 좀 이상할지 모르겠지만 내가 다 고쳐놓으니 어떤 년이 뺏어가나 싶은 생각이 들어 좀 괘씸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더 확실한 증거를 위해 일단 식당 마감할 시간쯤 식당 근처에서 기다렸죠. 그랬더니 가게 문을 닫고 나서 카운터에 있던 아가씨랑 함께 그 여자 집으로 향하는 게 아니겠어요. 이것들이 미쳐도 단단히 미쳤구나 생각했고 일단 뒤쫓아가면서 그 여자 집까지 들어가는 사진을 다 찍어뒀죠. 그리고 알아봤더니 그 식당은 모녀가 하는 집이더라고요. 유부남이란 사실을 모르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남편이 워낙 동안이라서 미혼이라 해도 믿기긴 했어요. 처음엔 분명 남편이 속이고 그 여자에게 접근했다고 생각했었죠. 다음날 전 식당으로 찾아갔어요. 남편은 자리에 없더군요. 식당의 문을 닫을 시간쯤에 카운터 아가씨에게 자리를 비켜달라고 했어요. 콩깍지에 씌인 남녀인데 눈에 뵈는 것도 없을 거고 말도 안 통하겠거니 했거든요. 아가씨의 어머니에게 잠깐 뵙자고 하고 자리에 앉았어요. 아주머니가 제 맞은편에 앉으셨는데 50대라는 나이가 무색하게 젊어 보이시더라고요. 식당 일을 하시는 아주머니 같지 않게 스타일도 요즘 애들 못지 않으셨어요. 어쨌거나 저는 본론부터 꺼냈습니다. 사진을 던지며 그쪽 딸이 우리 남편을 만나고 있다고 말이죠. 그 어머니는 눈을 껌뻑껌뻑 거리더니 아휴
오해입니다. 딸이 혼자서 집 가는 것은 너무 무섭다고 해서 데려다 주는 것이에요. 이러며 허허 웃더군요. 그래서 제가 따져 물었습니다. 이 남자 제 남편이에요. 유부남인 것도 알고 계셨나요? 했더니 그 어머니가 놀라워하시면서 세상에나 유부남이라고요? 그렇게 안 보이던데? 라는 겁니다. 어쨌거나 전 그 어머니께 전달했고 그 어머니는 자기가 한번 알아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에게 마음고생 많이 했겠네요 하며 위로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감사하다고 인사를 하고 나왔어요. 그 주의 토요일 약속이 있었던 것인지 남편은 또 아침부터 때 빼고 광을 내며 나가더라고요. 저는 속으로 오늘이 네 제삿날이다 하며 소형 카메라가 달려있는 가방과 혹시 몰라 녹음기까지 챙겨서 그 집으로 향했어요. 식당 어머니께 말씀드리고 난 후 혹시나 싶어서 구매했었거든요. 그 여자 집으로 찾아가니 현관문이 살짝 열려 있었어요. 초인종을 누르고 열어주기도 전에 문을 열며 뛰어들어갔더니 정말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제 눈앞에서 펼쳐졌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생생하네요. 글쎄 제 남편이 자기야 누가 온 거야? 하며 혀 짧은 애기 소리를 내면서 현관 쪽으로 오는 것이 아니겠어요. 이게 너무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보니까 사고 회로가 딱 정지가 되더군요. 저는 어버버 하고 있었고 남편도 저를 보더니 뒤로 나자빠졌습니다. 그런데 제 충격은 거기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 아줌마는 당황한 기색도 없이 뻔뻔하게 고개를 쳐들며 왔어? 여긴 내 남자친구. 이러더라고요. 저는 아줌마에게 미쳤어요? 지금 제 남편 데리고 뭐 하는 거예요? 아니지 자기야. 자기가 왜 할머니를 만나? 했더니 그 아줌마가 제 뺨을 내려치면서 말 가려가면서 해, 이 기집애야. 내가 어딜 봐서 할머니야? 너보다 5살은 어려 보이는구만. 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봤지? 이혼이나 해. 라는 말을 끝으로 무작정 저를 집 밖으로 밀쳐내면서 쫓아내더군요. 와, 세상에. 딸이 아니라 딸의 엄마. 그러니까 50대인 저 여자랑 바람이 났다고? 그것도 식당 아줌마? 하는 순간 제 머릿속에선 여태까지 남편이 연애 내내 결혼 내내 중얼거렸던 말이 떠오르더군요. 나는 엄마 같은 여자가 좋아. 라는 말이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엄마 같은 여자가 좋다고 진짜 엄마 뻘을 만날 줄 누가 알았겠어요. 남편은 그 뒤로 저를 쫓아와 오해라며 미안하다고 싹싹 빌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렇게 매달리는 남편에게 지나가는 사람이 보든가 말든가 야, 합의 이혼 생각도 하지 마. 내가 진짜 어이가 없고 기가 차서 너네 내가 집 들어가면서 다 녹화했고 녹음도 했으니까 가만 안 둬? 라며 악을 질렀고 집에는 들어올 생각도 하지 말라며 잡은 손을 뿌리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정말 너무 분한 마음에 미자 언니한테 전화했습니다. 언니는 바로 집으로 달려와 주었어요. 언니는 제 손을 잡으며 세상에 설아야, 이게 다 무슨 일이니? 이게 가능해? 라며 저보다 더 속상해하며 울더군요. 그러더니 언니가 내가 이놈들 가만 안 둔다. 뒷조사 좀 해봐야겠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게 좋겠다며 언니의 도움으로 뒷조사를 시작했어요. 근데요, 조사를 하다 보니까 남편이 아줌마랑 바람을 폈다는 사실 이상으로 충격적인 일을 알게 되었어요. 제 남편 병철 씨가 미자 언니의 아들이더라고요. 유전자 검사까지 다 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요? 사실 언니도 부끄럽고 수치스러워 저에겐 이야기를 안 했지만 시부모님께서 언니를 굉장히 싫어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남편도 그런 언니를 무시했고 폭력을 휘두르고 바람을 피고 도박에 빠져 살았다고 했죠. 그러다가도 다정한 날이면 본인이 때려 멍든 부위에 약까지 발라주며 딴 사람이 되었다고 해요. 그때 언니가 임신을 하게 된 거죠. 이 사실을 한 시부모님께서는 굉장히 언짢아하셨대요. 그렇게 아이를 출산했대요. 그런데 어느 날 언니는 아기가 세상 모르고 자고 있길래 잠시 집안 마트에 다녀왔나 봐요. 그런데 그 타이밍에 강도가 들었었대요. 집에 갓난아기가 잠을 자고 있어서 서둘러 돌아온 그 짧은 시간에 말이죠. 그런데 강도는 귀금속을 훔쳐간 것이 아니라 아이를 훔쳐갔고 언니는 혼비백산이 되었대요. 결국 아이는 다시 찾지 못했어요. 시부모님은 언니에게 애 잡아먹을 년이라고 비난하며 더 이상 며느리로 받아주고 싶지 않다고 아들과 이혼을 하라 요구했어요. 언니는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고 내쳐졌죠. 언니가 말하길 지금 생각해보면 그것도 다 시부모님이 꾸민 짓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더군요. 그냥 고아였던 언니가 싫어 쫓아낼 구실을 만들기 위해서 말이에요. 아무튼 연애 시절 병천 씨의 말로는 본인 아버지, 즉 언니의 전 남편은 자유로운 영혼이라 여기저기를 여행 다닌다고 근사하게 포장을 해주었는데 이런 진실을 감춰왔을 거란 상상도 감히 못했었죠. 그렇게 언니랑 유전자 검사까지 확인하고 나니 머리가 아득해지더군요. 그러면서 언니가 다짐을 한 듯 이야기했습니다. 어차피 내 배 아파 낳은 자식이지만 평생토록 모르고 살아온 자식이야. 오히려 네가 내 친구처럼 동생처럼 지내온 사람이고 그러니까 나에겐 네가 훨씬 더 소중해. 언니한테 전혀 미안해하지 말고 하고 싶은 대로 해. 난 괜찮아. 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남편의 불륜 사실을 남편의 회사에도 알렸고 그 아줌마네 식당 문 앞에도 대자보로 크게 붙여버렸어요. 그리고 이혼 소송이 진행되었고 소형 몰래카메라에 찍힌 영상과 녹음 파일 모두 증거로 채택되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생각할수록 황당했던 것은 그 아줌마는 뭐가 그렇게 당당했던 것인지 법원에서까지 남편에게 우리 아들 하며 이미 내 남편이라고 빨리 이혼시켜달라고 그래야 우리 혼인신고할 수 있다면서 생 난리를 피우는데 와, 아무튼 그 덕에 저에게 더 유리하게 이혼소송에 승소할 수 있었죠. 대출이 많긴 했지만 공동명의로 되어 있던 이 집도 차도 다 제 쪽으로 인정을 해줬습니다. 대출금은 제가 갚아나가야 되겠지만요. 워낙에 전 남편의 아기 같은 성격 탓에 자신에게 조금이라도 상처를 주는 사람이라고 여겨지면 받아들이지 못하고 모든 관계를 끊어냈었어요. 생각해보면 그래서 남편은 더 아이처럼 고립되어 갔던 것은 아닐까 싶네요. 엄마처럼 자신을 품어줄 만한 그런 상상 속의 존재를 찾아 헤매게 된 원인이 바로 그런 성격 탓이지 않을까 싶더군요. 그리고 그렇게 당당해하던 아줌마는 사람들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영업을 계속했어요. 억척스럽게 말이죠. 그런데 전 남편은 직장에서 불륜남 딱지 때문에 해고도 당하고 백수처럼 집에만 틀어박혀 자신에게 찡찡거리자 질려버렸는지 전 남편을 버리고 다른 지역으로 가게를 옮겼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전 남편이 직장을 잃게 된 거에는 미자 언니의 파워가 조금 들어갔는데 알고 보니 전 남편의 회사가 아주 어려웠을 때 언니의 도움으로 기사회생한 회사라고 해요. 제가 남편 회사에 불륜 사실을 알리고 난 후 그 회사의 임원진들이 김병철 퇴사 건으로 긴급회의가 소집됐을 때 언니는 참석 의사를 밝혔고 그 자리에 언니가 임원진들에게 이야기했다고 해요. 아니 세상에 자기 와이프 버리고 50대 여자랑 바람났다는 얘기가 퍼지면 회사 이미지에 잘도 도움이 되겠네요. 이 정신 나간 행동을 그냥 넘어가고 싶다는 사람 있나요? 라고 퇴사를 종용했다고 해요. 퇴사에 동의하지 않으면 너도 똑같은 놈이다 라는 숨은 의도가 있었으니
누가 구원자 같은 존재인 언니에게 이의 제기를 했겠습니까? 저야 속 시원하고 좋은 일이지만 언니가 좀 걱정이 되었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언니에게 한 번은 물었었죠. 언니, 그래도 언니가 낳은 아들인데 그래도 아주 조금은 마음이 아프지 않아? 라고 물었더니 언니는 아휴, 참 설아야. 자식은 낳아서 내 새끼가 되는 게 아니라 기르면서 내 새끼가 되는 거야. 정이 붙어야 죽고 못 사는 사이가 되는 거지. 라며 시원하게 내지르는 통에 언니 걱정은 안 하기로 했답니다. 아무튼 제가 마냥 나이가 많다면 어울리지 않고 나랑 다른 삶을 살았던 사람들의 조언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벽을 치며 지냈다면 지금처럼 위기가 왔을 때 잘 헤쳐나갈 수 있었을까 생각이 들더군요. 그렇다고 모든 사람과 억지로 어울리고 그러라는 건 아니지만 나에게 기회가 되는 좋은 인연들이 있다면 꼭 두루두루 지내시며 관계를 통해 지인의 폭을 넓히는 그런 삶도 나쁘진 않겠다 생각되어 라디오에도 오지랖을 한번 부려봅니다. 이제 결혼 생활한 지 2년, 이혼 후 3년이 지난 시점에서 느낀 점들이 많네요. 모두들 건승하시길 바랄게요.